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벌어진 일들, 서울 부동산 가격 급상승, 코로나 방역 완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진행 사업 중단, 실로 끔찍하다 못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그의 행태를 오세훈 효과라고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효과랍니다. 효과.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보람 있는 좋은 결과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효과일까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부작용이죠. 오세훈 부작용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오세훈이 시장이 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의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급등과 불안정으로 투기가 조장되고 있고 촘촘하게 시행되어 오던 방역이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느슨해지고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했던 서울시 사업도 모두 중단되며 아까운 세금 낭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오세훈의 복귀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에 서울 집값이 억대로 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도 독자 방역으로 서울형 방역 지침을 따로 내겠다고 설쳐대고 있는데요. 그나마 겨우 잡혀가고 있는 집값과 혼신으로 막아내는 코로나 방역에 찬물을 끼얹는 꼴인 거죠. 하지만 언론은 이걸 오세훈 효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오세훈의 부작용이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팅 포차 등 융주점을 12시까지 풀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신천지발 1차에 이어 정광훈발 2차 유행, 교회발 3차 유행에 이어 오세훈발 코로나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12일 서울형 거리두기 등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매뉴얼까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말 그대로 오세훈스러웠는데요. 오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과 별도로 업종별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방역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데요. 자신이 밀어붙여 결정하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매일 600에서 700명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방역당국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을 업종별로 나눠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9일 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방역지침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독자적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방역 노선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오 시장의 주장에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가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며 오 시장의 정책을 비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게 되면 단계별로 전반적인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을 좀 보장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이미 이제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차 유행 말미에 계속해서 400명, 5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은 게 600에서 700명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미 마련되어 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금 시행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유행 자체를 조장할 수 있어 못하는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든 그런 면모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다시 논의해야지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저런 논의들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시민들로 하여금은 일단은 뭐 지금 유행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별거 아닌가 보지? 뭐 감당할 수 있나 보지? 이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지금 저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 예고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상 서울시의 개별 지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는 SNS를 통해 지금까지는 단속보다 사업주들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참여로 방역 수칙이 그런대로 지켜져 왔다라며 그런데 지자체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뜩이나 임계 상황에 놓여있는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은 방역 수칙이고 뭐고 영업에 나서게 되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우려했는데요. 그는 어느 가게가 10시 넘어 11시, 12시까지 하면 옆 가게, 그 옆 가게로 순식간에 확산돼 방역 수칙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오세훈 시장의 의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본인에게 표를 준 이들과 약속이기도 하니까 그 득실은 잘 따진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이제 투표로 책임을 물을 일이긴 한데 이 방역 관련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헌팅포차 이런 걸 밤 12시까지 하는 걸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방역 실패는 투표로 책임을 물을 때는 이미 모두에게 피해를 준 이유거든요. 확진자는 산책 정도는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주말에 했던데 확진자를 이제 밖에 나가 산책 정도 해주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산책만 할지 더 멀리 갈지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예전에 이제 확진자 1명 사라졌다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찾았던 적도 있잖아요. 몇 번 있었죠, 그럴 때. 이 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완화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거의 폭등 수준인데요. 4.7 보궐선거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에 당선해 서울 강남구,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성산동 등에서 몇몇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호가가 급등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게 오세훈 효과인가요? 이건 오세훈의 부작용입니다. 이러려고 시장을 한다고 했던 거죠.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주는 서울시장. 또 뭘 하려고 할까요? 13개월 동안 서울시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고역이 될 듯합니다.